네, 스쿨미투에 나선 학생들이 겪어온 일들, 그리고 교사 재판장에서 벌어진 일들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런 교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 문제를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이 부분부터요.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안 됐다. 이거가 이제 스쿨미투 현장에서도 있었다는 건데, 네. 근데 특히나 이 학교는 특성상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곳이어서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이게 일어날 때도 분리가 안 돼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 과정 또 절차에서도 분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.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분리가 돼야지만이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피해 회복이라든지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. 이 범행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뭐 두 번째 치더라도 이 처벌하는 과정에서 원래보다는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성범죄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니면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와 분리가 가장 중요한데 학교는 그 특수성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럼 법정으로 가기 전에 네. 학교 내에서의 징계도 좀 회피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. 그렇죠. 학교 내에서 이렇게 성범죄라든지 뭐 성희롱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. 그 처리 절차가 일단은 학교 폭력 뭐 전담 기구라든지 성희롱 관련된 기구에서 접수를 하고 교육부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접수를 받도록 돼 있긴 한데 그 절차 사안에서 이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하다 보면 그것을 강하지 않게 또 경하게 처벌하거나 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게 징계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다시 학생이나 학부모가 형사소송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절차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법정까지 가기까지 네. 참 많은 시간이 또 걸리는데, 그러니까 극소수 교사만 그 가운데 법정에 섰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절차 자체가 이 법정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극소수 아니면 적은 수의 가해자, 피의자, 피고인이 법정에 서게 되고요. 또 최근에 충북 미투 사건이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실형 3년이 났는데 이 정도 실형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네. 근데 이게 학교 미투 운동의 스쿨 네. 미투 운동의 특성이라고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, 교사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학생을 추행하는 거는 가중 처벌이 되는 게 맞죠?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. 네. 이제 이 사법 당국이나 재판부나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두 사람이 같이 뭐 어떤 권력 관계라든지 같은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고요. 또 그런 경우에 적어주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적용도 그렇게 안 하고 피해 회복이 됐다고 봐서 재판을 해서 형을 줄 때는 뭐 집행유예라든지 경하게 형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또 법원에 이런 선고도 있었어요. 죄질은 나쁜데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성실히 했으니까 네. 좀 그걸 감안하겠다.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? 이게 문제인 거죠. 그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가 지금 문제인데 교직 생활을 했다라는 거. 뭐 법원 입장에서 양형을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 생활에서 일어났던 성범죄, 특히 스쿨 미투 사건인데 이거를 갖고 이렇게 그 부분으로 경하게 처벌한다.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실형을 선고받은 네. 사례요.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? 자, 그 사례는 충북 여중 스쿨 미투 사건으로 일명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. 이 사건은 이제 교사가 이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2017년부터 뭐 이마에 뭐 입도 맞추고 또 무슨 생리 뭐 관련돼서 뭐 가산점 줄 테니까 뭐 주기를 좀 내기로 해라, 과제물 내기도 해라 이런 식으로 이 성추행했던 혐의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요. 이거 관련해서도 2차 피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사태가 좀 심각하다라고 봐서 재판부는 실형 3년에 또 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또 40시간 그리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5년까지 좀 강하게 처벌한 사건입니다. 네. 뭐 앞으로 법적인 여러 장치들도 필요하겠지만 네. 일단 교육부에서 이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를 다루는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건가요? 어떤가요? 그렇죠. 아직까지 뭐 기준이 있긴 합니다. 근데 그 너무나 기준 자체가 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절차적인 것만 규정이 돼 있고요.
어떻게 하면 좀 처벌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가장 또 중요한 중에 하나가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전혀. 네. 이 이름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. 그건 뭐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개인의 뭐 프라이버시나 기본권이 문제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더 반복되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는 됐는데 아직 처리는 못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. 그렇죠. 국회에서. 아직까지는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. 거기 보면 공개라든지 아니면 절차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. 만약 그게 강화가 된다 그러면 학교 내에 청소년, 학생에 대한 성추행, 그 성범죄 같은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 가중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2년 전에 시작된 네. 스쿨 미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전문가 짚어봤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